제목 안녕이라 그랬어. 저자 김애란 작가. 총평 이런 걸 세태 소설이라 하던가? 네, 이 책이죠. 책을 읽고 있는 그림이 있네요. 김애란 작가 여기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것도 본 적이 있는데 말을 참 조리 있고 차분하게 정말 글 쓰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시더라고요. 세태 소설이란 단어를 최근에 알게 됐는데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사회상의 단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데 목적을 둔 소설 장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 2026년 즈음의 대한민국. 아마 책을 쓴 시기는 코로나 즈음인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진 않았네요. 무려 5년이 흘렀지만. 책을 다 읽었습니다. 완독을 했고요. 클로드랑 같이 책 읽으면서 제가 말로 리뷰를 중간중간 전달했고 얘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안녕이라 그랬으는 한국문학의 대표 단편 작가? 뭐 장편도 쓰는데 어쨌든 김애란 작가가 2025년에 발표한 소설집이죠. 단편들이 모여있는 소설. 전작 바깥은 여름 이후 8년 만에 낸 단편집. 꽤 오래됐군요. 독자들 사이에서 화제를 모았다. 책의 주제를 돈과 이웃이라고 밝혔다. 자본과 공동체라고 하면 너무 큰 얘기 같고 피부에 와닿는 단어로 직접 돈과 이웃이라고 합니다. 총 7편의 단편이 수록되어 있고 홈파티는 김승옥 문학상, 좋은 이웃은 오영수 문학상을 수상한 적이 있네요. 문학평론가 신영철 이분의 해설이 책 뒤쪽에 붙어있죠. 나는 김애란이 오랫동안 사회학자였고 이제야말로 유감없이 그렇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느낌이 세태소설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 홈파티, 의사, 사장, 변호사들이 모인 홈파티에 참석해요. 이 화자는 주인공은 여성 배우죠. 배우. 그 안에서 오가는 말의 뉘앙스, 말 그대로 홈파티, 눈빛, 태도 하나하나가 계층을 잘 드러내고요. 작가의 포착력이 잘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금융교육 운운하면서 소위 자신들의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척해요. 왜 그런 자립지원 청년이 500만 원을 다 허투루 쓰지? 근데 자신들의 물질적 풍요를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그 이중성을 잘 드러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 이 주인공인 이연 연극 배우가 자리를 떠나면서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최대한 행복한 말투로 말해요. 그들이 기대했을 그 어색함, 위축, 이런 자리엔 되게 어색해 하겠지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저항한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인물들의 그 미묘한 기싸움, 충돌만으로도 극적 긴장감을 만들어내서 구성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런 소설을 느낄 때 항상 제가 즐겨 읽는 게 저는 비문학을 주로 읽다 보기 때문에 소설 속 인물들의 이 감지력, 레이더가 지나치게 날카롭고 예민하다는 점이 저한테는 걸렸어요. 만남 10초 만에 상대를 이런 사람이겠거니 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느낌만 갖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문장으로 정리하는 그 예민함, 이거는 평범한 현실적인 사람과는 거리가 좀 있고 작가가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는구나 라는 작가의 분신들이구나 라는 느낌이 있어서 저한테는 몰입을 살짝 방해하는 요소였습니다. 숲속의 작은 집은 간단하게는 한국인 부부가 아마도 동남아로 추측되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나요. 그래서 프랑스인이 집을 비워두고 거기서 이제 머무는데 현지인 청소부, 아마도 동남아 여성분과 에피소드가 펼쳐집니다. 여성 환자가 이 돈에 갖는 복잡한 감정, 남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의존한다고 인정하기엔 자존심이 상해. 그렇다고 홀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실직도 했어. 친정엄마가 용돈 뭐 날짜가 좀 지나면 문자가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보내주겠다고 하면서도 문자 보내는 엄마의 모습을 좀 구차하게 느껴. 고맙다라고 하는 말이 뭔가 나한테 맡겨놓은 걸 찾나? 약간 불편함도 있고 또 근데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고 마지막에는 그 자기가 산 집 모형 청소부가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오해해서 팁을 걷어들여요. 남편이 준 지폐를 걷어들이고 동전으로 본인이 올려놓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청소부의 딸이 실수로 깨뜨렸다는 걸 알고 부끄러워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 돈에 대한 솔직하지 못한 감정,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없으면 불편하고 무시당하면 안갚음하고 싶어, 이런 모습을 단편 안에서 아주 뭐 큰 사건은 아니지만 잘 보여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돈과 관련된 얘기였죠. 돈과 이웃. 세 번째 편 좋은 이웃. 이동진 평론가가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걸 먼저 봤습니다. 이 내용을.
전셋집에 사는 여성 화자가 독서 논술 강의로 이제 가정 방문을 해서 그 아이 방문해서 가족 가르치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신축 아파트인데 심지어 자가 내 집 마련에 성공해서 이사 간다는 말을 듣고 흔들려요. 나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비슷한 처지 또는 나보단 조금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해서 그 상대방이 강사료 뭐 아니면 돈을 조금 알바비로 올려주겠다고 했는데도 그냥 사양했거든요. 왜냐면 나는 이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니까 하는 거야. 근데 상대방이 알고 보니까 자기보다 돈이 더 많았네? 그래서 이거 약간 마음이 미묘하게 무너지는 걸 보여주죠. 그 다음에 제가 좀 충격 먹었던 장면은 남편에게 타임머신 질문을 던져요. 죽은 아이를 혹시 살릴 수 있을 대로 돌아가고 싶어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집 계약할 때 그냥 대출받아서 자가를 마련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줄곧 안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이 참 이 정과 인간미보다는 돈 쪽으로 이렇게 기울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이 인용되는 거죠. 1970년대에 벌어졌던 그 사람들이 내쫓기는 그 모습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부동산이 거주 공간이 아니라 계급이 되어버린 현실. 인간이 어떻게 뒤틀리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이었고 장강면 작가도 제가 좀 선호하는 작가인데 현실에 발 디딘 소설 이런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번째는 이물감. 기태라는 남성 인물이고요.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되새김질이라는 증상을 하고 있어요. 직접적인 대화나 사건이 없고 독백 위주로 흘러가고요. 제 취향에는 그런 사람들 간의 부딪힘, 기싸움 이런 게 안 나오니까 잘 안 읽히더라고요. 상징, 비유, 감정을 애두르는 방식보다 저는 차라리 직접 드러내는 소설을 더 좋아합니다. 다섯 번째, 레몬 케이크. 기진이라는 여성. 그 엄마가 주인공인데 그 독립 서점을 운영하면서 이제 어렵게 기획한 작가가 북토크를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기일이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시는 바람에 취소해야 했고 이제 이 기진이는 가벼운 알코올 의존도 있죠. 그래서 엄마는 인생에서 받은 설문지에 인생이 즐겁냐는 아니요. 살아있는 것이 기쁘냐는 예. 즐겁지는 않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는 기쁘다.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양립할 수 있구나. 단편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건은 없었습니다. 표제작인데 안녕이라 그랬어. 이 제목이기도 하죠. 안녕. 이게 I'm 영인데 이게 클로드가 잘못 써놨네요. 안녕. 우리말로 안녕이 I'm 영. 나는 젊다. 읽는 데서 제목을 왔어요. 엄마를 잃고 고향 바닷가 마을에 홀로 남은 여성. 엄마를 이제 간병하러 왔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새 출발을 위해서 온라인 영어 회화를 결제하면서 로버트라는 강사랑 옛 연인 헌수에 대한 기억을 서로 교차하는 얘기입니다. 읽고 나니까 뭔가를 알게 됐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단편도 특별한 내용이 있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빗방울처럼 이게 마지막이네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한 저는 이게 좀 더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1편과 7번째 부분이 그 미묘한 얘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과 이웃과 관련된 얘기를 잘 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고 당사자에겐 정말 삶이 무너지는 이 감각을 잘 보여줬다. 적지 않은 돈을 잃고 그래서 남편이 과로사로 갑자기 급사를 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주인공 여성이 누군가한테 그걸 말하기도 어려웠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라고 안부 아닌 안부를 물어준 사람이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였죠. 그 여성분. 작가의 시선이 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단편이었다.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위 서민들, 계층의 아랫자락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관심을 갖는 거, 요 정도의 아주 희미한 연대, 조용한 사이의 연대. 문학과 현실과 괴리되는 게 싫었던 독자라면 가장 위안을 받을 것이다. 제 총평입니다. 처음에는 단편이라서 이게 7편이나 되니까 이야기가 각각 완전히 별개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는데 읽고 나니까 하나의 주제로 수렴이 돼요. 아마도 이제 하나로 묶은 거겠죠. 김혜란 작가가 한 글자로 표현하면 돈이 계급을 만들고 이웃을 갈라놓고 인간의 내면을 뒤틀어 놓는 방식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신영철 평론가 이분의 해설도 전 참 좋았습니다. 소설 자체는 약간은 그 흐릿하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 해설을 읽고 나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완성도를 높인다. 아쉬운 점은 단편들 사이의 완성도. 저는 홈파티, 좋은 이웃, 빗방울처럼 아예 대놓고 그 긴장감이 드러나는 소설들은 전 쉽게 읽었는데 이물감이나 안녕이라 그랬어 이런 것들은 사건도 없고 부딪힘도 없고
조금 현실보다는 그 감정 내부의 어떤 심리 묘사 이런 걸로 흘러서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별점은 4.5점, 아니 4.0점. 다른 독자들은 어떻게 봤나? 좋았던 점, 한 번쯤 경험했을 감정인데 인정하거나 입 밖으로 꺼내지 않기 위해 애써 관리해온 감정을 아무렇지 않게 툭 던져놓는다는 점에서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게 이제 문학의 힘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묘사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의 그 감정을 아주 약간 분명한 문장으로, 아 그래 내가 이 느낌을 이렇게 받았었구나 라고 글로 표현해 준다는 거, 그리고 그걸 아주 세심하게 캐치한다는 게 문학의 장점이죠. 좋은 이웃에 대해서는 어느 날 이유도 모른 채 이웃과 나 사이에 좁힐 수 없는 빈부격차가 생겨버리고 그 결과를 자신의 잘못으로, 아 이걸 우리가 이 집을 전세로 들어올 게 아니라 샀어야 되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심장을 문학적으로 만나게 될 때 참 끔찍한 일이로 느껴졌다. 박완서 소설을 읽을 때 느끼는 멀미를 김혜람 소설에서 느꼈다. 그만큼 동시대 한국 사회의 계층 감각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다들 비슷하게 느끼네요. 이 세태 소설이라는 그 느낌을. 고통 속에서 방치되지 않고 일말의 희망, 버틸 수 있는 여력을 보여주는 점이 위로가 됐다. 아쉬운 점, 일부 독자들은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상실의 한가운데에 있거나 그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중이어서 무거운 정서가 지속된다. 밝고 유쾌한 소설은 아니죠. 톤이 비슷하게 유지되다 보니 읽는 속도가 더뎌졌다. 인물들이 스스로를 가차없이 바라보는 시선이 김혜란 특유의 강점이지만 너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인물들마다 개성이 희석된다. 저도 약간 이거 이야기가 섞이는 듯한 느낌. 안 그래도 주제가 비슷하고 독서 방문, 그 방문 아르바이트 이걸 하고 있다 보니까 되게 이야기가 어느 순간 내가 전에 읽었던 화자가 같은 주인공인가? 이게 섞이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직설적인 서사보다 여백, 내면 독백을 중심으로 하는 단편들이라서 취향의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 문학적 밀도를 선호하는 독자에겐 강점이지만 사건과 이야기 중심의 소설을 제가 이거 후자겠네요. 독자에겐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약간은 명확하고 그리고 평은 정말 좋고,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말했던 소위 말하는 한국 소설의 어떤 부분들은 문학 소설, 순수 문학, 문학적 성취, 위대한 소설 이걸로 접근하고 하기, 그걸 목표로 두다 보면 이게 내가 왜 읽고 있지? 이 사람들은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사나? 라는 느낌이 드는데, 적어도 김혜란 작가나 아까 말했던 장강명 작가의 소설들은 현실에 발을 참 잘 붙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흐릿한 그 순간의 감정을 언어로, 글자로 잘 표현해낸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주 술술 잘 읽었습니다.